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단순 자동화를 넘어서 AI로 비즈니스 효율화 하기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웨비나 진행을 맡은 위시켓 주진환입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주변에서 AI 관련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챗 GPT의 등장 이후 우리 일상에서도 그리고 회사에서도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차원에서 AI를 도입하려고 하면 우려할 것도 많고 걱정되는 것도 많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요즘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AI를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랭코드 대표님을 모셔서 AI 개발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어떤 유형이 있는지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회사에서는 AI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랭코드 김민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랭코드 대표를 맡고 있는 김민재입니다. 또 저희 섹션에서 AI 도입 사례와 또 팁에 대해서 안내드릴 텐데요. 우선 저희 위시켓에서 준비하신 콘텐츠 먼저 설명드리고 그때 다시 소개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저희 위시켓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시켓은 13만 IT 전문가가 활동하는 플랫폼입니다. 지난 10년간 10만 곳의 고객사가 위시켓을 믿고 약 6만 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 위시켓에서 AI 마켓 서비스를 론칭하였습니다. 저희 위시켓은 10년간 쌓은 IT 프로젝트 진행 노하우와 개발사 풀을 바탕으로 AI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AI 도입 컨설팅부터 구축, 운영, 확장까지 전 과정을 위시켓에서 도와드립니다. 유저분들을 만나다 보면 AI 개발에 대해 획기적으로 과정이 단순해지거나 간편해지는 것을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AI 개발은 특정 영역에서는 기존의 개발 방법을 따르면서도 데이터 가공, 알고리즘, 보안 측면에서는 복잡성을 띱니다. 위시켓은 약 6만 건의 다양한 IT 프로젝트 경험과 상위 0.01% 선별된 개발사 풀을 바탕으로 AI 개발의 모든 영역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웨비나 신청 시 AI 도입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셨을 텐데요. 도입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대다수의 분들은 도입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유로 도입을 고민하시는지 살펴보니 어떤 솔루션을 도입할지 모르겠어요. 관련 인력이 없고 리소스가 부족해요. 투자 대비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불안해요 등 다양한 고민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 AI 도입에 대해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단계를 통해 도입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고민들이 있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Q&A를 통해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AI 도입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3년 IDG 코리아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AI를 도입했거나 도입 중이라고 합니다. 웨비나 신청 시 받은 답변을 확인해 보니 이 비율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AI 시장은 20년 대비 22년에 10배 이상 발전했고 최근에는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AI 시장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부터 유니콘, 스타트업까지 규모, 산업에 상관없이 AI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농협은행에서는 AI를 이용해 수기로 작성된 비정형의 문서를 읽어내고 학습하는 방식을 통해서 세입 처리를 자동화했습니다. 토스에서는 자체적으로 렉 기반 챗봇을 개발해 임직원분들이 궁금한 점을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과정을 자동으로 문서화 적재하여서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IT 교육 전문 기업인 패스트 캠퍼스에서는 대고객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다루는 강의의 종류가 많고 그 복잡도가 높았기 때문에 외주 제작사의 튜닝 모델을 이용하고 수많은 데이터 학습과 시행착오를 거쳐 일정 수준 이상으로의 CS를 자동화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저희 랭코드 대표님을 모시고 AI 개발 프로세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먼저 다시 한 번만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랭코드 대표를 맡고 있는 김민재입니다. 우선 저희 랭코드를 소개시켜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요. 저희 랭코드는 기업용 생성 AI 플랫폼인 CXP를 바탕으로 작은 기업부터 큰 기업까지 AI를 업무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스타트업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저희의 비전은 AI 민주화의 넘버원 파트너가 된다입니다. 즉,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AI가 기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분들이 또 임직원분들이 고객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서든 임직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든 이런 통합적인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AI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B2B SaaS 솔루션 CXP를 제공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랭코드 같은 경우는 저희 미시켓의 파트너이다 보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해외 유명 기업인 벤츠, 샤넬, BMW 등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하셨다고 이제 들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포트라나, 또 IBK 기업은행과 같은 굵직한 기업과 함께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과 협업할 수 있었던 랭코드만 혹시 차별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랭코드의 차별점, 또 강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기업들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제 기업들이 사용하는 데이터, 문서 등 데이터 소스와 실시간으로 연동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한 저희가 강점을 가진 어댑티브 컨버세이션 AI, 혹은 어드밴스드 RAG와 같은 생성 AI 분야의 기술을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 바탕으로 다양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AI 로직을 설계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술이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I에 대해 알고 있는 이제 지식의 깊이에 따라 이제 감이 올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닐 것 같기도 한데요. 이번 웨비나를 통해 AI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이제 랭코드 대표님과 함께 AI 개발 도입 과정과 그 유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들으시면서 질문 남겨주시면 Q&A 시간에 이제 최대한 답변을 많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20분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질문을 해주신 한 분에게는 10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을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AI를 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AI 솔루션을 직접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외부 개발사를 통해서 AI 솔루션을 도입할 것인가 라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혹시 그 두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AI 솔루션을 도입할 것이냐, 아니면 AI 솔루션을 처음부터 만드는 개발로 진행할 것이냐,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참고사항으로는 HR에서 인재를 영입할 때 우리 내부의 인재를 양성할 것이냐, 혹은 새로운 인재나 전문가를 영입할 것이냐 해서 도입은 영입에 가깝고 개발은 어떤 양성에 가깝다. 이런 비유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AI 솔루션 도입 부분으로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미 개발된 솔루션을 구입하거나 혹은 이제 사스 같은 거를 이제 구독하셔서 활용하시는 방법인데요. 이런 방법의 가장 크고 좋은 어떤 장점은 빠른 실행입니다. 시간도 빠르고 또 이제 도입 과정에서 초기 비용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초기의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든다라는 굉장히 큰 강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AI 전문 인력을 당장 보유하지 않으시더라도 어쨌든 AI를 바로 쓸 수 있다는 점, 무시 못할 장점입니다. 또 이러한 점에서 건전된 솔루션을 사용하니 도입상에서의 장벽과 리스크가 적다는 것도 있고요. 한편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은 맞춤형 기능, 우리 회사의 업무에 딱 맞게 구현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데이터의 통제나 또 이런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 또 외부에 의존하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이런 솔루션의 어떤 라이선스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부담이 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특정 솔루션이나 개발사에 있어서 우리 AI 전략에 의존성이 생긴다는 것도 고민할 부분이겠습니다. 그러면 AI를 자체 개발하는 방법은 혹시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거울처럼 어떤 두 장단점이 바뀐 것처럼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AI 솔루션 자체 개발의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우리 회사에 완전히 맞춤형으로 최적화할 수 있다는 것, 또 데이터의 소유나 통제에 있어서도 역시 100%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구독 비용보다는 어떤 합리적인 수준의 유지 보수나 또는 적은 비용으로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또한 내재화도 노려보실 수 있는 부분이겠죠. 단점으로 보자면 역시 자체 개발이라는 특성상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기술적인 리스크도 존재하고, 또한 이제 이런 AI 어떤 모델이나 솔루션 개발 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또 리딩을 하고 기획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내부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또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결국 이제 기업이 AI를 도입하는 방식이 단순히 비용 문제를 넘어서 비즈니스 전략과 그리고 기술 역량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행과 비용 효율성을 원한다면 솔루션 도입이 적합하고, 데이터 소유권과 맞춤화가 중요한 기업이라고 하면은 자체 개발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AI 솔루션을 도입하는 방식과 자체 개발하는 방식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중간 지점에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커스터마이징 AI 솔루션입니다. 대표님 혹시 이 방식은 어떤 의미인지 방식인지 한번 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구매, 도입이냐 개발이냐 양자책임만이 아니라 그 중간을 장점을 섞은 이제 중간지대 혹은 하이브리드 방식도 있습니다. 그게 AI 커스터마이즈 솔루션을 도입하는 방식이 됐을 텐데요.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이미 검증되고 탄탄한 베이스를 갖춘 AI 솔루션을 기반으로 추후 장기적으로 우리 회사의 요구와 상황에 맞춰 커스터마이즈 해가는 방향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은 처음엔 as is로 솔루션을 사용하고 이 솔루션에서 요구하는 뭐 엑셀 파일 정도만 담아서 데이터를 쓰시다가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ERP와 이 솔루션을 연결하고 싶다 하면 그 연결하는 커스터마이즈 커넥터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엑셀 말고도 실시간으로 시스템과 연계해서 더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인다.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커스터마이즈드 AI 솔루션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커스터마이징 AI 솔루션 도입과 그 자체 개발의 장점을 조금 적절하게 결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장점이 큰 AI 솔루션 도입에 빠른 어떤 도입 기간과 비용 효율적인 부분을 유지하면서도 단점이 되었던 장기간에서의 확장성이 닫히는 부분을 커스터마이즈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유연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방식에서도 장점은 확실히 있어서 핵심 기능은 안전하게 가져가고 확장은 또 열려 있다. 이건 확실히 분명히 장점이 있지만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완전 구축보다는 이런 자유도나 추가 기능 개발에 있어서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이 솔루션을 어떻게 우리 회사에 맞춰서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는 점에서 솔루션 제공사나 개발사와 장기적인 협업과 의존이 발생한다는 점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커스터마이즈를 또 맞게 또 주도를 하려면 고객사 측에서도 기술적인 이해나 어떤 기획적인 리더십, 로드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내부의 역량도 갖추셔야 된다라는 것도 고려 사항입니다. 결국 AI를 도입하는 방식은 기업의 목표와 상황에 맞게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무조건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반대로 개발해야 한다는 접근보다는 커스터마이징까지 포함해서 유연한 선택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AI 도입은 사실 솔루션을 샀다, 안 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 준비부터 배포, 운영까지 이제 체계적인 단계별 접근과 긴 여정으로서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모든 것이 이 흐름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지만 크게 5가지 단계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입니다. 모델이 잘 작동하려면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확보돼야 되고 데이터 양도 중요하지만 품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 중복된 걸 제거한다든지 혹은 뭐 카테고리 분류가 같은 상품군인데 대분류, 중분류가 약간 미묘하게 다른 용어로 되어 있다. 그럼 통일이나 어떤 제작성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도 가능한 부분에는 또 정제나 통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 등이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잘 해둘수록 이후의 단계도 빨라지고 시행착오가 줄어든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및 시스템 인프라 구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AI 솔루션을 운영하거나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인프라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AI는 다른 웹 솔루션 대비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 GPU, CPU 등 리소스를 요구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최근엔 클라우드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긴 합니다. 클라우드 AI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어찌됐든 기업의 보안이나 예산 등 상황에 맞춰서 이 기반을 잘 선택해서 데이터와 인프라 이 둘이 어떤 AI 어떤 효율화라는 큰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공사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초공사가 잘 되었다라고 했을 때 세 번째 단계는 AI 모델 설계와 프로토타입 개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AI 모델이나 솔루션을 어떻게 적용하고 업무에 활용할지를 하려면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고요. 기업들마다 느끼는 상황이나 요구사항, 또 내적인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모델을 뭘 쓰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거를 선택해야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것이 그냥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합리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개발과 도입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세운 그림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지를 검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이제 문제를 정의했고 모델을 설계한 후에
이제 초기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제 모델 학습 및 이제 평가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이런 프로토타입 설계나 개발 등이 끝난 후 모델을 실제로 구축해서 학습 평가할 때 과정도 역시 중요하고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인 어떤 마라톤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결국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 AI가 어떤 자동차라면 데이터는 연료가 되겠죠. 이걸 잘 공급해줘야 되는데 단순히 데이터를 그냥 적재하겠다 이 정도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수행하면서 데이터가 이렇게 발생할 텐데 이 발생하는 주기나 패턴을 AI가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그리고 그러한 따라가는 것이 지속적인 성능 테스트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수행할지, 그리고 이러한 성능 테스트 결과를 어떻게 반영하고 개선하거나 개발 계획을 짤지,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설계가 중요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여기서 나타난 어떤 결론이나 피드백에 따라서 뭐 3단계로 다시 돌아가거나, 극단적으로 1단계부터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배포 및 운영 최적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구현이 끝났다라는 것이 AI의 어떤 도입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 많은 여정을 거치고도 또 남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지금이 또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이런 운영 중에서도 또 많은 어떤 이슈가 있고 그 여정이 길게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간의 구현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고 어떤 내재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 배분도 중요한 단계입니다. AI 도입은 이제 결국 한 번의 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과 또 최적화가 핵심이라는 점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기업들은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이제 실제 기업 등 사례 등 활용해서 비즈니스에 AI를 도입하는 형태와 유형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를 기업 업무에 도입하는 방식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플러스 X, 그래서 기존의 비즈니스에 AI를 적용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AI 드리븐 효율화, 그래서 내부 시스템이나 운영 업무 프로세스에 AI를 도입하는 것을 통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면 AI 플러스 X 이 모델의 가장 큰 의의는 기존의 사업 모델에 AI를 접목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 창출 사슬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매출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예컨대 어떤 헬스케어 기업이 기존의 어떤 병원과 검진을 제휴하고 또 관련된 영양제나 어떤 헬스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번에 AI 기반으로 질병 예측 시스템을 개발해 추가해서 맞춤형 관리를 제한하는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맞춤형 건강관리 챗봇으로 구독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예가 될 수 있고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소비자로서도 체험하시겠지만 상품 추천, 투자 상담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을 잘 이끌어오고 어떤 이 상담에서 매출로 전환시키는 걸 가속한다. 이런 측면에서 AI 플러스 S는 매출을 이끌어내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거기에 이제 대응되는 쌍으로서 AI 드리븐 효율화는 그런 매출로 이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인 목표는 기업의 업무를 더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더 소개해드리겠지만 고객 응대라든지 문서 분류와 검색, 데이터 분석을 자동화하는 등 반복적인 업무를 줄이는 것과 함께 사람의 개입 없이도 좀 더 본질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 사람이 집중할 수 있게 정보 제공이나 문서 가공 등을 수행하는 것에 초점을 둘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특히 사내 정보 검색이라든지 또 이제 정보 검색을 넘어 보고서 작성 등 업무 자동화까지 목표하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결국 AI가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방식은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기존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AI 드리븐 효율화의 유형에 대해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 도입되고 있지만 위시캣에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유형은 고객 지원 챗봇, 사내 정보 검색,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인데요. 이 세 가지는 많은 기업들이 가장 먼저 AI를 도입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대표님께서 한 번 더 좀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실제로 인입되는 유형이나 문의에서도 이 세 가지가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고객 지원 챗봇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AI가 사람보다 무조건 가지는 나은 강점은 잠자지 않는다. 24시간 대응 음, 가능하고 이직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 회사에 영어가 있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고객 문의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고 또 이제 CS 대응 인력 등이 부족하거나 혹은 이런 역량 관리 등에 대한 비용 리스크를 절감하면서도 기본적인 응대를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서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주문 상태 확인, 뭐 배송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환불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나 뭐 FAQ, 이제 아주 기본적인 상품이나 회사 소개에 대한 요청을 AI가 80% 정도, 전체 유입건에서 80%를 대응하면 같은 인력으로도 이 20%를 빠르게 수행하든 아니면 좀 더 내밀하게 맞춤화된 상담을 제공하든 할 수 있어서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으로서 또 많이 문의 오시는 것이 사내 정보 통합 검색 챗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 이 업무 중에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이제 통계상으로 이걸 서치 코스트, 탐색 비용이라고 하는데 나라마다 다르지만 제가 8시간 근무 중에 1.5시간이 이 탐색 비용으로 허비된다라는 것이 좀 통계로 나오고 있는데요. AI 기반 검색 시스템은 뭐 프로젝트 문서나 이메일이나 뭐 내부 문서 혹은 외부에서 받은 문서, 데이터 등등 이런 다양한 데이터 출처에서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또 내가 원하는 형태로 찾아주는 것을 통해서 탐색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여주는 것을 목표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처럼 키워드 검색이나 또 이런 것들만을 넘어서 자연어, 의미론적 검색 아니면 이제 질문, 이제 어떻게 검색어가 아닌 그냥 고민이나 질문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제시해도 답을 찾아주는 것도 많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운영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이걸 모니터링하면서 보안의 경우 보안 위협이 발생했는지 어떤 이상한 패턴이 감지됐는지를 빨리 적시에 탐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이런 로그를 분석하는 것에서 룰 베이스로 되는 얼럿 외에도 어떤 심각성이나 룰 베이스로 탐지하기 어려운 어떤 특이 패턴에 대해서 AI가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까지 자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또 이렇게 새롭게 프로젝트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외에도 혹시 AI가 좀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에 적용된 케이스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렇게 유형화하기 다 어려울 정도로 네. 많은 프로젝트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또 데이터 분석 및 리포팅으로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량, 정성 분석을 다 해서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고객 구매 패턴에서 세일즈나 마케팅 전략 수립에 필요한 고객 세그먼트별 인사이트를 얻는다든지 하는 주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재고 관리나 수요 예측으로서 AI가 우리 회사의 재고나 혹은 어떤 머신러닝과 연동해서 수요 예측까지 하여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영역에서는 그냥 재고가 모자라면 바로 자기가 발주를 해라 같은 식의 자동화까지 그런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문서 자동 생성 및 처리로 최근 특히 많이 어떤 고객분들도 문의를 하시는 건인데 질의응답을 넘어서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 나 문서 작성에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 질문한다 정도면 다음은 이걸 내가 물을 게 아니라 그냥 얘가 문서까지 만들어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쳐서 네네. 실제 작성, 계약서 작성부터 회의록 정리, 혹은 견적서 작성에 참고사항 채우기 이런 수정까지 자동화하는 것이 또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AI가 다양한 유형으로도 쓰일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점점 더 무궁무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제 개발 사례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이제 대표님께서 각 사례와 실제 시험까지 이제 공유해 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 AI 개발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제 혹시 이런 걸 좀 고려해서 들어야 한다라는 게 좀 있을까요? 네. 우선 이런 세 기업 사례가 있습니다만 꼭 이 기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시거나 똑같은 상황이어야 내가 참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업들이 어떤 배경에서 그리고 어떤 문제를 인지해서 왜 AI를 도입하려 했고 그리고 그 도입의 목적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 흐름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어떤 상황과 페인 포인트에 대해서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게 풀려진 어떤 내러티브나 서사 어떻게 보면 응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AI 고객 지원을 혁신하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시젠의 의약품 관리 플랫폼 음, 통합 검색 AI 음, 챗봇입니다. 시젠은 의약품과 관련된 제품 정보, 구매 절차, 규제 정보 등을 빠르게 검색하고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AI 챗봇을 도입했는데요. 단순한 검색 기능을 넘어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그리고 맞춤형 추천 기능도 추가해서 사업 확장까지 고려한 CS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 시제는 어떤 배경에서 AI 챗봇을 도입하게 됐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영위하던 사업의 연장으로 새로운 신유통 플랫폼을 출시하려고 했을 때 걱정되는 사항이 크게 5가지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사업이다 보니까 CS 체계가 기존 사업과 달리 좀 확립이 안 되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 점입니다. CS 대응과 이런 고객 문의에 대해서 처음에 초기 유입되는 소량에 대해서도 체계가 없다 보니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사업이 커지면 커진 대로 바로 증가할 텐데 이걸 대응할 시스템이 없으니 AI로 해결해 보자라는 니즈가 있으셨고요. 또 하나는 되게 간단한 질문들이 또 많이 쏟아질 텐데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대응해야 또 복잡한 질문이나 또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어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더 고민할 시간이 늘어나는 것. 또 거기에 또 이어지는 것이겠습니다만 이제 답변 인력 부족. 아무래도 사업 초기다 보니 상담사도 없고 또 이제 우리도 명확히 규정이 없거나 질의응답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족을 이제 사람이 해결한다 할지라도 또 남은 부분은 AI가 대응해줘야 된다가 있을 거고요. 그 사용자를 맞춤 답변이나 규제에 따른 답변 차이 같은 건 예를 들어서 이게 바이오 의약품 특성상 이게 뭐 땡땡 제품 어떻게 살 수 있나요? 땡땡 제품 살 수 있나요? 이런 간단한 질문을 똑같은 사람이 물어봐도 이 사람이 캐나다에 있는 사람인지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인지 미국에 있는 사람인지 따라서 답변이 달라져야 됩니다. 네네. 그런 부분에서 맞춤 답변도 필요하고 또 규제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이슈였습니다. 네. 이제 AI 챗봇을 도입하기로 이제 결정했다면 그 다음은 어떤 개발사와 좀 협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단순히 AI 기술이 있다고 해서 모든 솔루션이 이제 기업의 요구를 충족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젠이 개발사를 선택할 때 고려한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대표님 혹시 어떤 요소들을 조금 중요하게 봤어요? 네,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이 또 비슷한 방향을 고민하시지만 특히 시젠과의 어떤 협업에서 인상 깊었던 게 확장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점. 당장의 기능 충족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확장을 많이 검토하셨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했던 기준이 이제 플랫폼 확장성과 고도화 가능성이었는데요. AI 챗봇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것도 잘 인지하고 네. 계셨고, 또 이제 신사업이니까 사실 본인들의 사업도 이제 또 새로운 것이 어떻게 추가될지 아직은 또 미정인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새롭게 나타나더라도 AI가 그걸 같이 따라갈 수 있는지 확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셨습니다. 또 한편은 또 이런 이 사업의 확장도 있지만 바이오 의약품 관련 데이터가 또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도 많이 이제 검토하셨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계되는 거지만 내부 자료의 지속적인 업로드와 또 어떤 운영 가능성이었습니다. 기존의 AI 챗봇을 시도해 보시거나 하셨을 때 데이터 넣는 게 어렵다.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넣어야 되고 또 학습시키기도 어려워서 이제 우리 이 CGN 임직원들이 운영하기 어려웠다는 페인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고 쉽게 올릴 수 있고 또 이제 이런 운영이 되게 활용이 쉬워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해외나 혹은 대형 엔터프라이즈 고객사를 대상으로 AI 프로젝트를 주도해 본 경험이 있느냐, 뭐 성공 사례가 있느냐도 되게 간단하게 검증하셨는데요. 아무래도 AI 도입이라는 게 일상적으로 어떤 뭐 시세가 존재한다거나 네. 정석이 있는 작업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어떤 그때그때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제 이분들 사업 특성상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또 규제가 다 다른 전 세계 100여 개국을 다 상대해야 되다 보니 그런 경험이 있는 개발사를 또 찾으시는 것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셨습니다. 확장성, 또 이제 내부 데이터 활용 방식, 개발사의 이제 경험까지 고려해서 이제 선택해야 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선택된 이 AI 솔루션의 주요 차별점은 어떤 거였어요? 네. 사실 많은 부분 제안드리고 또 이제 딜리버리 했지만 몇 가지 좀 꼭지로 정리를 해보면 기존에 답답하고 확장 안 되는 챗봇과 저희가 무엇이 달랐느냐가 차별점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프롬프트 파이프라인 관련 기술인데요. 이제 사용자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자료를 여러 데이터 소스에서 잘 찾아내서 또 원하는 형태로 일목요연하게 제공할 때 이 파이프라인 기술이 많이 네. 활용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챗봇에 맞춰서 질문을 잘 넣어주는 기존의 챗봇과 달리 네. 사용자가 생각난 대로 말해도 AI가 알아서 줘서 담아서 잘 답하는 것이 이 기술이 유효하게 작용했고요. 또 하나 이제 어드밴스 RAG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네네. 단순한 RAG가 아니라 AI가 생각을 하고 한 번 찾고 끝이 아니라 필요하면 두 번, 세 번, 혹은 이제 단계별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들이 개입된 RAG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과 도큐먼트 파싱까지 통해서 이제 기존의 룰 베이스나 단순 키워드 검색을 넘어서 AI가 자료를 이해하고 이 자료는 이런 부분에서 중요성이 있으니
추후에 누군가 이런 관련 내용을 물으면 이 문서를 활용해야겠다. 자 예시가 아니라 실제 기술적으로도 AI가 이런 것들을 다 분류를 해놓고 작전을 미리 세우는 게 어드밴스드 RAG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답변의 품질이 높아졌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프롬프팅 관리 UI 같은 것인데 이제 어떤 두 번째 기준, 운영이나 내재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프롬프트 품질도 맞춰드리고 네. 이제 개선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즌 임직 업무들이 새 사업을 이제 추진하시거나 기능이 추가될 때 새 AI 챗봇을 직접 만드실 수 있고 혹은 만들어졌거나 기존에 있는 챗봇들이 또 이제 우리 변화하는 사업에 맞춰서 잘 적응하려면 직접 피드백을 주시고 프롬프트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용이하게 하는 UI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능을 제공해 드리는 게 또 주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결국 AI 챗봇을 이제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기술적인 차별성뿐만 아니라 기업이 직접 관리하고 해독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기술들이 그럼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과정, 견적, 그리고 이제 성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챗봇은 생각보다 이제 간단하게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실제로 시젠이 AI 챗봇을 도입하면서 거친 단계를 살펴보면 요구사항 협의, 기획, 그리고 디자인, 개발, 운영, 테스트, 검수, 그리고 런칭의 이제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했었던 단계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대표 혹시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야 했던 부분은 어떤 걸까요? 네, 가장 핵심적이자 가장 먼저 나오는 단계 두 개, 요구사항 협의와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협의와 계획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뒤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사실 어떤 비용을 떠나서 고객사에서나 저희 개발사에서나 기껏 열심히 만든 기능이 사업적으로 의미가 없다가 되면 굉장히 큰 손해와 네네.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즌의 경우에서 예를 들자면 챗봇이 단순한 FAQ성 응대를 넘어서 홈페이지 사용법이라든지 뭐 상품 정보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같은 것들 이런 다양한 성격의 질의응답을 처리해야 해서 이 다양한이 무엇이냐, 이 다양함의 범위가 어디까지일 네네. 것이냐라는 시나리오를 철저히 구상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또 이런 기획 부분도 있고 요구사항 협의도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 더 덧붙이자면 운영과 테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중요성이 높았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AI가 종합적으로 잘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학습과 피드백, 테스트 등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데이터도 계속 공급하고 또 의견들을 수합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시젠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3개월 동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고, 총 비용은 5천만 원 정도 투입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개발 완료 후에 이제 어떤 성과를 조금 거두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단계 구축 성공했고 또 이제 리리즈 된 기간도 아직은 짧게 어떤 큰 성과를 바로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임팩트를 바로 측정하기에는 약간은 이를 수 있지만 중요한 성과로서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이제 다양성에 대한 커버입니다. 하나의 챗봇이 FAQ도, 홈페이지 사용법도, 상품 정보도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내는 점이 기술적으로 챌린지였지만 어쨌든 저희의 어드밴스 RAG나 프롬프트 파이프라인, 오케스트레이션 등 기능을 통해서 하나의 챗봇에서 복합적인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구현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 CS 대응 체계 확립을 통해서 고객사 리소스 절감에 기여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AI 챗봇이 적어도 이러한 부분은 확실하게 처리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고객분들도 인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력을 채용할지 말지 이런 고민보다는 본질적인 사업에 대한 고민으로 리소스를 더 투입하실 수 있었다라는 게 또 성과였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시즌에 대한 사업도 이해하고 또 네. 저희 카운터파트인 고객사분들도 AI를 이해하다 보니 새로운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에서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한 것도 저희가 수용한 것도 있지만 역으로 저희 생각엔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역제안하면서 그걸 또 프로토타입으로 만들고 또 되게 발표를 이제 시즌 내부에서 발표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한 가지 예는 이제 질의응답을 넘어서 상품 등록이나 회원가입도 저희가 설명을 들으니까 어렵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봐도 어려운데 이걸 챗봇을 붙여놓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했었고 단순 질의가 아니라 뭐 회원가입 창에서 특정 폼이나 메시지를 누르면 또 챗봇이 그걸 인지하고 답변한다든지 이런 인터랙티브 기능을 제안했을 때 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신 부분을 들으니까 실제로 이 챗봇이 어떻게 이제 좀 작동하는지가 궁금한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 챗봇이 고객 문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들이 구현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행 화면 영상이고 실제와는 좀 보안이나 통상 좀 간략한 예시 화면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시연 영상의 경우 이제 챗봇이 이제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 문서와 출처에서 답변을 제공하는 챗봇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 바로 질문을 입력해서 우리 비밀번호를 어떻게 초기화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더니 답변이 나온 걸 보실 수 있고요.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비밀번호 잊어버렸어요. 처음엔 비밀번호를 초기화하고 싶다. 이거는 비밀번호 잊어버렸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비슷한 질문들을 쭈르륵 지금 시연상 영상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시면은 질문이 다르지만 되게 어떤 고정된 패턴으로 되게 생각보다 답이 빨리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에 구축해 놓으신 룰 베이스나 FAQ를 저희 생성 AI가 활용해서 정확하고 유연하면서도 또 답변은 또 고정적으로 검증된 답변을 제공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챗봇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진 질문에 시나리오에 대한 답변들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랭코드에서 말씀하신 AI 챗봇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렇게 자연어로 이야기를 나누듯이 검색을 하면은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이제 사전에 그렇게 검증된 답변을 구축해 놓으면 100% 가져가는 장점은 할루시네이션이 없다. 틀릴 수 있는 위험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거기에 의존만 하는 FAQ 챗봇은 사용자가 조금만 양상이 다르게 질문해도 네네. 답변을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그 두 가지 장점을 결합해서 할루시네이션 위험은 근본 제거하면서도 미리 정의하지 않은 FAQ의 질문이 아니더라도 이 기존의 검증된 답변으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은 AI가 또 유연하게 그걸 활용하는 것이 이 어떤 구현에서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조금 더 뭐 다른 질문, 제품 등록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했을 때, 또 이제 조금 문장으로 묻지 않고 되게 이런 키워드로 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네. 챗봇을 사용할 때. 그래서 이렇게 제품 등록, 이렇게만 물어봐도 AI가 당황하지 않고 잘 생각해서 또 이제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을 이렇게 영상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룰베이스나 뭐 이런 사전 어떤 구축된 것을 활용하는 거에 완전히 새롭게 생성하는 부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프레리저 등의 이제 어떤 제품이 있다 했을 때, 이게 뭔가요? 모르겠어요. 발음도 모르겠어요. 네네. 저처럼. 하면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주고요. 또 이제, 거기서 또, 그래서 또 뭔데요? 라든지, 혹은 이제 또, 요거에 대해서 리드 타임, 주문하면 내가 받기까지 얼마큼 걸리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고, 이렇게 꾸준히 질문을 합니다. 이게 복잡한 제품이고 이름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희도 난관을 겪었는데 또 AI는 이거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주관이 문답을 받고 답변이 이렇게 생성되어서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질문이 한 4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답변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세세한 디테일을 보시기보다는 네. 이제 AI가 무엇을 위해 설계되어서 대응했느냐 그 설명을 좀 짚어드리자면요. 그리고 사용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 FAQ는 단건의 질문 답변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내가 이 고객으로서 이 제품을 정말 사고 싶은 마음이 들고 구매로 이어지려면 도대체 이게 뭘까? 네. 내가 필요한 게 맞는 걸까? 이렇게 써도 되는 걸까? 주문하면 오기는 오는 걸까? 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꼬리에 무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결국 이 단순 FAQ 챗봇과 이 AI의 의미에 있어서는 정말 전문 상담원처럼 고객의 다음 의도나 이런 행동까지 헤아려서 일련의 답변을 잘 대응해 줘야 된다. 네. 어떤 기승전결이 있는 이야기로서 질문들이 끌고 가져야 된다고 그게 생성 AI를 통해서 이런 챗봇을 만들었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되게 중요한 사항은 많이 보여드렸는데 하나만 더 시연적으로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은 네, 이렇게 질문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은 뭔가 전문 용어 뭐 V-VIL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답변이 잘 나오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사람이 치다 보니까 오타가 날 수 있잖아요. 네네. E랑 A랑 헷갈린다든지 뭐 이제 막 뭔가 이제 자음 모음이 탈락한다든지 이렇게 좀 오타가 있을 때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선에선 자연스럽게 이렇게 답하는 거를 영상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객사 업무에 쓰이는 AI다 보니 이제 우리가 쓰는 말,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자연을 어떻게 좀 정교하게 분석하고 정확히 답변하도록 이제 설계하냐가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존 챗봇과 달리 단순한 키워드 검색이 아니라 질문의 맥락을 이해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이제 차별점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시험 영상까지 살펴보셨는데요. 다음 사례를 통해 또 다른 AI 활용 방식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저희 이제 KT 사례입니다. 이제 KT는 이제 방대한 내부 문서와 지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AI 도입을 검토했다고 들었습니다.
임직원분들이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AI 기반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대표 혹시 조금 더 자세하게 KT가 AI 에이전트를 좀 도입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기존에 사용하는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주요 주제였습니다. 먼저 이제 기존 통합 검색 솔루션이 가졌던 검색 정확도 부족의 한계를 해결하는 것인데요. 기존의 솔루션은 사내 정보를 되게 원하는 방식으로 찾아주질 못하고 정밀도도 낮고 때때로는 이제 검색 결과가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나온 결과도 되게 관련이 없는 좀 노이즈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기존에 챗봇 시스템도 존재했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딱 정해진 룰 베이스로 가다 보니 말씀드린 장점이 좀 있긴 하지만 네, 네, 사실 이제 사업이 이제 구축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얘가 모르는 내용이 훨씬 더 많아져서 네, 네. 효용성이 떨어진 점, 그리고 이제 기존에 정해진 질문조차도 다 패턴대로 묻지 않으면 얘가 모른다고 해버리는 그런 점에서 이제 사용성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점이 한계로 이제 주요 극복해야 될 한계로서 제시됐습니다. 시제는 이제 확장, 그리고 내부 데이터 활용 방식,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경험을 음. 조금 고려해서 개발사를 선택했는데, 그러면 KT 같은 경우는 이 개발사를 선택했을 때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봤을까요? 네. 그래서 이 KT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과 당장의 정확도도 당연히 평가하셨지만은 네, 더욱더 중점을 두신 요소가 실제 잘 구축했다 치고 운영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많이 평가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엔터프라이즈, 그냥 큰 규모의 기업과 조직에서 생성 AI 솔루션을 도입하고 운영한 경험이 있는지를 중시했는데요. 굉장히 큰 기업이다 보고, 큰 기업이고 사업부도 많고 조직도 많다 보니 또 이제 거기에 운영하는 시스템도 더 많을 거고요. 그러한 시스템과 연계가 되고 대규모 조직에서 도입을 성공적으로 한 경험이 있는 개발사를 찾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또 확장성입니다. 그래서 역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부서가 있고 업무 프로세스도 굉장히 많고 또 이제 통신사가 이제 AI 중심으로 사업을 네. 또 편성하다 보니 이러한 프로세스를 새롭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서 특정 부서 업무에 고정되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쉽고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가 중요한 요건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문서 처리도 중요한 평가 요소였습니다. 기업에서 다루시는 HWP, PDF, 워드, 엑셀 등 포맷 문서를 다루는데 기존의 솔루션은 이걸 탑재하지 못하거나 뭔가 탑재나 파싱하는 과정에서 깨지는 등 이슈가 있어서 네. 원하는 정보를 못 넣거나 좀 로스가 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문서 로스 없이 원본을 잘 유지하면서도 잘 탑재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AI가 이걸 잘 이해해서 검색해서 답변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개발사 선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KT는 확장성, 그리고 대규모 운영 경험, 그리고 이제 문서 처리 기술까지 AI 솔루션을 선택했을 때 기업 환경에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을 철저히 검토했다라고 조금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KT가 도입한 AI 솔루션에는 혹시 어떤 기술들이 조금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을까요? 예. 사실 이런 요구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선 하나하나의 개별 기능보단 전체적인 솔루션 기능 전체가 다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면 우선은 자연어 기반 질의응답 응답 기술 제공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키워드나 뭐 정해진 패턴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문장으로 질문해도 AI가 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설계였고 네, 반영을 했고요. 또한 이제 그런 것들 앞으로 잘 이끌고 가기 위해서 사용자 피드백 기반 강학습 기술을 딜리버리 했습니다. AI가 제공한 답변에 피드백을 줘서 다음번에 더 좋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기능인데요. 이제 말씀드렸던 처음에 챗봇 시스템이 구축된 첫날에는 사실 쓸만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운 사업이 생기고 또 변화하는데 얘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도태된 건데 그렇지 않도록 피드백을 주고 반영할 수 있는 기능을 중점적으로 제공했고요. 네, 이제 업무 활용 측면에서는 이제 챗봇이 이런 게 있습니다. 챗봇만 따로 채팅창이 있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사람들 입장에선 나는 이 업무 포털에서 업무 보는데 굳이 또 챗봇 하러 또 다른 창을 켜야 됩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 대응 연계를 또 구현하고 또 이 업무 포털에서 데이터를 내가 또 수기로 또 가져와서 네, 챗봇한테 네, 설명하지 않고 포털 상에서 버튼을 눌러서 해결한다든지 그런 연계도 대응을 하였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간봇, 유저별 상세 대시보드 제공이라든지 뭐 이제 IBH, 롤 베이스 액세스 컨트롤을 통해서 부서 사용자별 업로드 권한이나 조회 등 어떻게 보면 이제 모니터링과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네, 좀 중요도를 높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전사적으로 AI를 도입하시는 게 이제 큰 시도이고 처음인 만큼 우리가 기획한 대로 사람들이 잘 쓰는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땐 잘 안 쓸 것 같은 걸 많이 쓰는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게 중요했고 또 그 과정에서 조직 간의 어떤 접근 권한이나 데이터 통제도
원래 우리 KT 기업에 확립된 체계가 있으니 그걸 AI가 무시하지 않고 따라가게 하는 기능도 중요한 이제 기술 성과였습니다. 이제 결국 단순 AI 에이전트가 아니라 이제 기업 내 다양한 시스템과 연계하고 이제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구축했다라는 점이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기술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과정, 견적, 그리고 성과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저희 AI 에이전트 구축이 단순히 이제 솔루션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 최적화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KT의 경우 기획, 프로비저닝, POC, AI 에이전트 기능 개발, QA 및 테스트, 서비스 런칭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AI 에이전트를 완성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했던 단계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혹시 KT 프로젝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했던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제 이 단계 구분을 봤을 때 제일 중요했던 국면은 POC 단계, 그리고 두 번째 AI 에이전트 기능 개발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POC 단계에서 이런 AI 솔루션을 잘 검증하고 또 이제 이런 그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AI가 극복해야 된 기존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이후에 이제 개발 단계에서 봤을 때는 역시 단순한 검색 기능을 넘어서 정말로 키워드 수준이 아니라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느냐, 이제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잘 제공하느냐에 대해서 AI 모델이 잘 구축될 것이냐를 이제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설명드렸던 기술들을 잘 구현해서 이렇게 이 단계에서 POC에서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설계를 하였고 잘 구축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구축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KT에서 AI 에이전트 도입 후에 이제 어떤 성과를 조금 거뒀나요? 네, 크게 이제 세 가지 성과 포인트를 보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중요했고 거기서에서도 크게 좋은 평가를 주신 것이 도입 시간이었습니다. 네. CSP 도입을 하고 2개월 만에 첫 번째 AI 챗봇을 만드는 걸 넘어 실제 오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만드는 과정만 해도 최소 3개월, 그리고 보통 운영 안정화 프로덕션 보면 6개월이나 길게 1년 정도 잡게 네. 되는데요. 저희는 그와 다르게 빠른 기획과 검증을 고객과도 잘 연계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실무 적용이 가능한 전사 오픈, 아니, 첫 번째 오픈 단계까지 맞출 수 있었습니다. 네. 또 이제 기존에 2시간이 걸리던 검색 시간, 탐색 비용을 이제 굉장히 10초로 단축한 것도 유의미한 성과였습니다. 특히 이제 문서의 양이 늘어나고 또 변화의 속도도 빠르다 보니까 이 검색의 품질도 떨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게 일반적인데 네. AI 에이전트와 프롬프트, RAG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어떤 문서를 정밀하게 찾는 것은 물론 사실 이제 찾아진 결과가 만약에 13개다, 내지는 뭐 극단적으로 50개다 네. 하게 되면 사람이 다 봐야 되는 문서일 수는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중요한 부분의 핵심을 요약해서 제공하는 등 기능 추가를 통해서 사람이 봤을 때 탐색 비용과 정보 처리에 드는 난이도를 낮춘 것이 또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저 피드백 반영 혹은 최신 문서 업데이트, 룰 베이스 구조 변경에 드는 소요 시간의 최소화 등 결론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이거 운영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의 인적 자원 투입을 최소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챗봇이나 검색 시스템이 구축 첫날엔 성능이 좋았겠지만 계속해서 끌고 가기 어려웠던 게 기술의 한계도 있겠지만 운영상의 난이도가 있었을 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력 투입을 최소화하고 AI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자동화함으로써 리소스는 절감하면서 지속적인 활용성은 이제 생긴 것이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이제 단순히 검색 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운영 부담까지 줄였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이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시연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KT 시연 영상입니다.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실제 영상과는 약간 다르게 데모 영상인 점 참조해 부탁드리고요. 우선 보여드릴 점은 방대한 양의 내부 문서가 존재할 때 AI 챗봇이 어떻게 질의응답을 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은 여기 챗봇에 탑재된 파일이나 이런 문서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문서가 엄청나게 많죠. 네. 보시는 것처럼. 또 이제 각각의 열어보면 또 버전도 다르고, 또 종류도 다 다릅니다. PDF도 있고, 엑셀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죠. 얘는 법무, 어떤 구매나 어떤 계약 관련 법률을 알려주는 역할인데, 이렇게 수의 계약을 뭐 진행해야 되는데, 관련 사교를 좀 표로 정리해 주세요. 네. 그래서 요거
요것들이 또 능동적인 답변의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찾는 걸 넘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해달라는 요구까지 맞춰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빠르게 찾는 것뿐만 아니라 원하는 경우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서 보여주고 거기에 쓰여진 근거 자료도 이 규정의 출처도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네네. 이 표로도 깔끔하게 활용하지만 이 표에 나온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같은 경우에도 쉽게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했습니다. 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또 질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도급법 위반 사례를 알려줘. 이런 식의 질문을 했을 때도 역시 우리 탑재된 문서의 사례집이나 어떤 규정에 딸린 어떤 예시 등을 보면서 요런 행위들이 그냥 사례에 해당한다 하고 역시 이런 여러 사례에 걸친 내용이기 때문에 출처도 각각 다 잘 보여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RAG에서 어려운 것이 이제 하나의 문서에서 하나의 답이 딱 나오면 끝날 경우에는 출처 표시도 쉽고 검색 네네. 정확도도 높은데 이렇게 여러 개를 걸쳐서 종합해야 될 경우 할루시네이션이라든지 이런 출처 표시나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잘 대응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유가기 건축불량 관련 사규가 있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많이들 질문하시는 내용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개정이 자주 되다 보니까 사람이 숙지하기 어려운데 이것도 여러 규정과 경우의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답변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방금 지나갔는데 이 답변에서 제공된 버튼을 눌렀습니다. 소송 사례, 표준 계약서, 이용 가이드 이런 버튼들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사람이 질문을 하나하나 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빠르고 퀵하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기능으로서 어떤 저 아까 설명드렸던 사전 준비된 룰 베이스나 FAQ가 있으면 네네. 그렇게 생성 AI도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결합된 사례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이번엔 좀 약간 UI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죠. 네네. 요거는 이제 실제 이 IP 구매전이라고 아까 법무전이랑 다른 역할의 AI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페르소나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멘트도 다르고 인사도 다르게 진행을 하죠. 그래서 얘한테 아까 설명드린 대로 퀵하게 이제 인사로 제시한 문서를 확인하거나 답변을 볼 수도 있고 지금 나온 것처럼 이 챗봇이 텍스트로 된 답변도 제공하지만 필요한 경우 이렇게 이미지로도 답변을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 내에 있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에 대해서도 얘가 인지하고 이미지가 답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은 또 이렇게 즉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죠. 소위 멀티모달이 되느냐 이런 부분도 대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문서에 있는 이미지인가요? 아니면 이게 AI가 직접 생성한 이미지인가요? 네. 요건에 대해서는 이제 문서에 있던 이미지 중에서 다양한 이미지 중 이게 맞을 것 같다라고 AI가 가져와서 보여준 것이고요. 네.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럼 가져오는 거 말고 없으면 만들어줄 수도 있느냐로 네네. 이해되는데요.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기업분들께 그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니즈도 있으시고 또 이제 또 현실적으로 바로 적용 가능한 것은 이런 류의 설명하는 이미지보다는 네. 어떤 우리 상품을 좀 잘 설명하는 리프레셔널 배경을 아, 알아서 네네. 넣어달라. 아니면 내가 요 요약한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올릴 건데 적당한 배경 이미지 넣어달라. 네네. 요 경우에는 즉시 또 대응 가능한 영역입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까지도 답변이 가능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 질문을 또 추가를 해서 뭐 라이선스 개념의 상품을 이렇게 구매해도 되느냐 했을 때 또 단순히 규정을 딱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규정에 근거해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서 좀 빠르게 템포가 진행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또 이제 연계되는 새로운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입력하실 수도 있지만 챗봇이 제시한 버튼을 통해서 관련 질문이 있을 경우 바로 누르는 것을 통해 확인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 KT 시연에서 영상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많은 문서가 존재하고 그 문서 하나를 찾는 걸 넘어 여러 문서에 걸쳐 답변을 종합하는 난이도 높은 검색과 질의응답도 잘 대응을 했고 거기에 수반되는 이미지라든지 기존에 존재했던 룰베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같이 포용을 해서 제공을 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KT에서 좀 주요하게 성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젠과 KT의 이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다음은 저기 실시간 모니터링 재고 관리 시스템 사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이 사례는 고객사 요청으로 이제 블라인드 처리하여 보여드리는 점을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S중공업은 저희 선박 건조 과정에서 모듈 출입 모니터링과 그 검색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AI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조선소에 입구되기 전 선박 모듈들은 야드나 창고에 보관되는데 현재 이 모듈들의 출입 순서와 적재 현황이 단순한 나열 형태로 데이터베이스화되어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체계적인 관리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적재 순서가 잘못되면 먼저 출고해야 할 모듈이 이제 뒤쪽이나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고 이 경우 이제 출고하는 데만 이제 수일이 걸릴 수 있어서 프로젝트 지연, 뭐 비용 증가 이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S중공업은 어떤 이유로 저희 AI 솔루션을 도입하게 됐을까요? 네, 사실 되게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런 출고 일정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사실 이 중공업의 또 특별한 특성은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자취방에서 물건 어디에 뒀지? 아, 네, 이걸 왜 겨울 옷인데 저기 들어가 있었지? 하면 옷장을 다 뒤집어 엎어서 꺼내는 것도 네,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중공업은 이제 옷이 이런 500g 1kg가 아니라 이제 수백 톤짜리 네, 물건이라 이제 구석에 있는 걸 꺼내는 것도 며칠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관리 방식에서 이거 유연하게 대응이 어려웠고 무엇보다 출고 일정이 누락되는 위험도 현존했습니다. 출고 예정일, 적재 위치 등 정보가 어디 표로 있기는 한데 네, 그리고 이 출고 일정을 관리한다는 사람은 이 정보를 줄줄이 머리에 꿰고 있다가 네, 아, 언제 해야겠다를 사람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한 사람이 순간이라도 놓치면 모든 것들이 리스크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 큰 위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를 수기로 확인하는 측면의 번거로움인데요. 필요한 정보가 존재는 합니다. 근데 이제 ERP 상에서 여러 화면을 거쳐가면서 내가 또 세부 버튼을 눌러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담당자가 이런 데이터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번거롭고 그런 번거로운 과정에서 중요한 걸 놓치는 리스크로도 이어져서 업무 효율성이 낮았던 부분인 것이죠. 네. S중공업이 이제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단순한 데이터 검색을 넘어 출고 일정, 적재 위치, 다른 모듈의 입고 일정, 그리고 조선소까지의 거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력이 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AI 도입을 위한 개발사를 선정했을 때 그 S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을 가장 고려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선소 운영이라는 것이 일정 관리나 정보를 잘 정리하는 걸 넘어서 복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서 이제 분석이나 판단 등을 보조하거나 일부 대체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까지의 기능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개발사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던 기준은 이제 단순한 정보 조회나 어떤 화면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AI가 이를 분석해서 출고 프로세스에 기여할 수 있고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구현이 가능한 기술력을 첫 번째로 보셨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의 검색 시스템이 그냥 정보를 있는 그대로 에스이지로 네, 보여줬다라고 하면 AI 시스템은 이제 출고일 변경이나 적재일치 변경 등 변수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없으면 이제 시스템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네. AI가 적재적소에 대응하고 이제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또 적시에 담당자에게 잘 정보를 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그런 능동적이고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부분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결국 AI가 단순한 데이터 검색을 넘어서 출고 및 적재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적용되었다라는 점이 중요했던 것 음.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S중공업적 프로젝트에서 이제 도입된 주요 기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기술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출고 예정이 다가온 모듈에 대해서 알림을 제공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룰 베이스로 얼럭하면 되는 거 네, 아닌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냥 일괄적으로 3일 남은 어떤 출고의 블록을 다 이제 한 번에 주면 네, 그것도 정보의 홍수가 되어서 관리자가 놓칩니다. 네, 어차피. 그래서 여기서 중요했던 건 알림을 줄 건 주고 또 중요한 건 미리 주고 사소한 건 안 주지 않지만 그래도 관리자가 좀 신경을 여유가 있을 때 주는 이제 지능적인 센스 있는 알림이 중요했고요. 이런 거에 맞춰서 AI가 출고 일정에 맞춰 모듈 상태 모니터링하고 또 중요한 일정이라는 판단이 됐을 때 또 읽어주는 이런 지능적인 알림 시스템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씀 중에 혹시 조금 궁금한 게 센스 있는 일정 알림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음.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나요? 네, 그 부분이 사실 저희도 고객사 계속 협업하면서 네, 이제 고도화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제 하나는 이제 기존의 어떤 이제 프랙티스를 보고 이 부분에서 사고가 있었다, 아니면 긴급 대응이 있었다라는 것들 좀 네, 과거의 히스토리를 좀 활용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휴리스틱으로서 고객사 협의에서 비즈니스 이해를 갖춘 다음 제가 제안한 건데 네, 네, 이제 기계적으로 판단할 때 이 일정에 이제 의존성이 있는 후속
어떤 모듈이나 일정이 있는 경우는 네네. 이제 중요도가 높은 일정이라고 기본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특정 모듈이 얘가 들어오고 말고 상관없이 다른 거에 영향 안 주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고, 네. 네, 되게 작은 모듈이라 할지라도 이게 먼저 들어가야 뒤에 큰 모듈 여러 개가 들어간다. 아, 그런 네네. 선후 관계를 고려해서 중요도를 했고요. 요 관련해서는 좀 더 추후 어떤 피드백 반영이나 협의 통해서 계속해서 최적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아, 그리고 네. 이제 자연어 검색을 통해 출고 예정을 조금 쉽게 조회할 수 있었다고도 써 있는데,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런 ERP를 여러 화면을 거치면서 네.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 동원된 기술인데요. 그 자연어 검색을 통해서 그냥 현장 담당자가 지금 딱 알고 싶은 내용을 물어봅니다. 땡땡 모듈 내가 지금 구석에 넣어도 돼, 안 돼? 급박하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급박 환경에서 지금 이 지게차는 공격하고 있고 네네. 크레인은 하늘에 있고, 이제 네. 그런 상황에서 ERP 켜는 건 말이 안 되니 네네. AI한테 물어보면 이렇고 이렇고 해서 네, 넣으셔도 되거나 아니면 요거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판단을 딱 제공해서 자연어로 간단히 묻는 것만으로도 복잡한 고려 요소를 다 감안해서 답변을 제공하고 그 근거까지 딱 퀵하게 정리를 했다는 내용이 됩니다. 이제 단순한 데이터 조회를 넘어서 실시간 알림, 그리고 자동화된 출고 일정 관리, 그리고 이제 직관적인 검색 기능까지 이 모든 게 포함된 AI 시스템으로 발전했다라는 점이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의 진행 단계와 세부적인 기간, 그리고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서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면서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AI가 실제로 조선소 운영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을 했다라는 점이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번 그 S중공업 쪽에서 진행한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성과는 뭐예요? 네, 하나를 꼽긴 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도전과 성과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큰 테마로 봤을 때는 결국 고객에게서도 개발사 선정에도 고려했듯이 단순 데이터 검색과 표시가 아니라 AI가 복합적인 데이터를 한 번에 잘 고려해서 출고나 적재 관리자의 의사결정에 부담을 줄여들고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표 하에서 이런 이제 다양한 모듈들을 이제 별도로 관리했던 걸 이번에 AI 도입을 통해서 또 통합하는 것과 이제 그런 설계도 우선시됐고요. 또 이제 어떤 성과 측면에서 좀 더 살펴보면은 이제 결국 그 목표를 달성했느냐 선에서 정말 복합적 판단을 했느냐에 대해서 기술 검증을 했다는 것이 성과입니다. 그래서 자세히는 대비상 말씀 못 드리지만 단지 저희가 기능적으로 평가한 것을 넘어 실제 실무자분들이 들어간 만족도 평가까지 하여서 실제로 이게 유용하다라는 것을 보았고, 데이터 제공이 아니라 정말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최적의 결과를 제안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면서 불필요한 지연과 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의 가능성을 확인해 또 후속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자연어 분석을 통해서 그런 급박한 상황, 이제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빠르게 사람을 도와주는 게였을 텐데요. 기존에는 이제 그 급박한 상황인데 사람이 키워드와 필터를 정확하게 선정해서 다 물어야 된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 AI 도입함으로써 사용자는 본질에만 집중하고 그 본질 그대로 AI에게 물어봤을 때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적시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좋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도 받았지만 네네. 그렇게 해냈다는 걸 증명한 것이 또 큰 성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AI가 이제 기업 운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도입 과정과 이제 성과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소중한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오늘 이제 웨비나에 참여하신 분들께서 AI 도입과 관련된 부분들로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만약에 AI 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중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좀 더 명확히 정리해서 드리면, AI 도입이라는 것이 단순히 솔루션 구매나 어떤 구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우리 기업의 업무 방식과 프로세스를 AI로 혁신하는 과정이자 길게 바라봐야 하는 여정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트로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AI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열정과 기반도 잘 네. 갖춰서 되게 성장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선정을 해야 될지, 오늘 웨비나에 오신 분들 특히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로 생각됩니다. 중요한 건 사실 뭐 무조건 구매하느냐, 구축하느냐, 뭐 자체 개발하느냐 이런 선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우리 기업이 처한 환경과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를 잘 또 정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AI 솔루션을 선택하시거나 필요한 기술을 적절히 정리하시고 또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저희 사례에서 나온 대기업들조차도 POC도 하고 네네. MVP도 하고 단기별로 오픈했듯이 점진적인 도입과 또 장기 이런 안배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제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결국 이 장기적인 관점까지 봤을 때 정말 성공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란 무엇인가 하면 데이터 관리 체계, 인프라, 운영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또 우리 내부 구성원들의 AI 활용 역량과 운용성을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만큼이나 우리가 그 기업 고객 입장에서 우리가 정말 AI를 받아들이고 활용할 준비가 있고 이 준비가 교육이 되어 있느냐 지식이 있느냐 넘어서 의지가 있고 공감대가 있느냐 이런 것이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A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더더욱 AI가 해결할 수 있는 과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AI를 이해하고 또 어떻게 도입을 하고 활용할지 고민하기에 굉장히 좋고 또 합리적인 판단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질의응답 때도 커버를 하겠지만 이렇게 전달드린 내용이 여기 이제 AI 도입 고민하시는 기업의 대표님들, 담당자님께 조금이나 실질적인 어떤 내용으로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AI가 이제 다양한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도입 과정에서 기업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찾아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AI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들을 위해 유식캣이 어떤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파트가 끝나고 Q&A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신 분들께 선물도 드리니까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이나 평소 가지고 계셨던 고민들을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AI를 통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아는 것과 실제 도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AI를 도입하려는 기업들의 고민을 살펴보면 89%의 리더들이 AI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76%의 리더들은 기업에 맞는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AI 도입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좀 단계별로 나눠서 보면 도입 전, 그리고 도입 중, 그리고 도입 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입 전에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은 어떤 솔루션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과 리소스가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입을 결정한 후에는 데이터의 부족, 그리고 체계화 이슈,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그리고 이에 따른 시행착오까지 겪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도입 후에는 그렇다고 고민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기업들이 과연 AI 도입이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라는 이제 불안감을 가지게 되시고요. 단순히 기술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비즈니스 가치로 연결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AI를 도입한 기업 10곳 중 8곳은 기대했던 효과를 얻었다라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즉, 어려움은 있지만 올바른 접근 방식과 적절한 지원이 있다면 AI는 분명히 기업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저도 하나 코멘트 드리면 이러한 성과 창출에 있어서 반드시 비용과 인력이 크게 투입되어야만 한다는 건 아니다. 이제 우리 회사의 상황과 요건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적절한 준비를 잘 하기만 하면 이제 그게 어떤 비용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코멘트 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저희 위시캣이 AI를 도입하기 전 우리 기업에 딱 맞는 솔루션을 명확하게 안내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전문가가 데이터를 직접 검토하고 정리해주고 기존 시스템과도 무리 없이 연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솔루션을 설계해 준다거나 AI를 도입하기 전 기대할 수 있는 성과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 준다면 어떨까요? AI 도입을 막연한 도전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 또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위시캣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기업의 AI 구축을 돕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너무 말씀이 공감되어서 네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고민을 잘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으로 이어지는데 위시캣에서 이런 고민들을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분들과 함께 이어갈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위시캣에서 가진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분들께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위시캣에서는 전문 컨설턴트가 AI 도입의 이제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기업이 AI를 통해 해결하려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가장 적합한 솔루션과 예상 견적을 제시해 드립니다. 또한 에스크로 형태의 계약을 지원하여
안전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돕고 도입한 후에는 성과 추적 방안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환경과 목표에 맞는 맞춤형 AI 솔루션도 제공해 드립니다. 단순히 솔루션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데모 시험까지 함께 제공하고요. 필요한 기능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기 옆에 계신 이제 랭커드 대표님도 계시지만 검증된 전문가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위시캣은 국내외 최상위 0.01%의 AI 개발사들을 연결해서 AI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만 한정으로 저희가 무료 AI 도입 컨설팅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측 QR코드나 또는 채팅창에 올라온 신청 링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저희 위시캣 프로젝트 컨설턴트가 유선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이제 Q&A 시간입니다. 저희 사전에 저희 웨비나 신청을 해주시면서 선정해주신 질문들을 먼저 저희가 우선순위를 잡고 말씀을 한번 드릴 건데요. 대표님, 이제 첫 번째 질문이 AI 도입을 위해 회사에서 만약에 업체를 선택할 때 회사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다양한 준비, 단계를 고려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딱 하나를 제일 강조한다면 이제 단기와 장기 두 가지 관점에서의 목표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회사 업체 선정을 고려하시는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즉, 우리 회사에서 AI를 왜 도입하려는지 그리고 그 큰 틀에서 단기적으로 한 3개월 정도 내외로 이 업체 선정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으려 하시는지 단기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실 거고요. 또 이 단기 목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네. 장기적으로 1년 뒤, 2년 뒤에는 어떻게 할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업체도 그걸 이해하고 적절한 제안을 확장성 있게 드릴 수 있고 평가하실 때도 이 업체는 단기에는 확실하게 좋은데 장기는 또 고려해야겠다. 이 업체는 단기에는 또 우리가 좀 같이 할 부분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도 열려 있다.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각 업체의 장단점을 평가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조금 더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물론 서비스에 따라서 조금 필요한 부분을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단기든 장기든 어쨌든 도입한 이후에 고객사와 유지 보수, 운영, 뭐 고도화 이런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들을 조금 어떻게 구분해서 가져가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경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희 랭코드에서 주로 가져가는 프랙티스는 이제 유지보수 운영 고도화 이런 전통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AI를 운영하고 또 품질을 또 개선하고 하는 과정에서 솔루션의 어떤 기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솔루션 내 AI 로직에 대한 어떤 기술에 대한 부분을 저희 랭코드가 같이 가져갑니다. 그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제공을 드리고 그럼 고객사 입장에서는 그럼 유지보수 운영 코드와 랭코드가 했으니까 하는 게 없느냐? 이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해결하는 대신 테스트하시고 또 피드백 수합 기능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데 네네. 수합된 걸 보고 내부에서 의견 수렴도 하시고 저희가 또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저희 솔루션을 잘 활용해서 업무를 하는 교육도 저희가 교육도 하지만 또 내부적으로 또 계속 프랙티스 가져가는 그래서 AI 이런 운영 관련해서 보면 기술 사이드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사이드 이렇게 구분했을 때 기술은 어떻게 보면 개발사가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적인 부분은 우리 클라이언트 분들이 가져가시는 것이 보통 저희가 제안드리는 방식이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례로는 이제 큰 회사들만 말씀을 음, 드렸어가지고 조금 여기서 더 나아가서 소기업에서 만약에 작은 비용으로 운영 인력 없이 AI를 좀 손쉽게 적용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역시 크냐 작냐보단 어떤 설계가 중요하냐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 소기업인 만큼 인력이나 비용의 제약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목표를 구체적이고 그 이제 이 큰 틀은 이제 크게 잡으시되 지금 당장의 단기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단위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KT처럼 큰 데에서 뭐 수의 계약할 때 이런 것도 다 알려주고 문서도 다 보여주고 또 계약서 쓰는 것도 도와주고 이렇게 토탈로 가는 게 이제 KT 같은 큰 기업이 시도하는 방법이라면 소기업에서는 우리 계약서 템플릿이 3종이 있다. 3종 다를 하거나 그마저도 우리 제일 많이 계약하는 게 1종 80%니까 우리 1종만 하자. 1종에 대한 질문 답변이나 어떤 분석을 하는 AI를 이번에 딱 도입하겠다. 이렇게 스코프를 아주 명확하게 잡으실수록 소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빠르고 또 명확하게 비즈니스 가치를 이어가는 성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성공적인 AI 도입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조금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혹시 그 AI 도입할 때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데이터의 종류나 품질이나 이런 기준이 조금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도 많은 고객사들이 문의 주시지만 항상 답이 쉽지는 않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양상이나 목적, 모델에 따라 너무 달라져서 저희가 이번에 딱 시원하게 하나 고정된 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다만 제가 보여드린 사례 등 질의응답 챗봇이라는 틀에서 그래도 대략의 가이드를 드린다면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질의응답 안에서는 질문과 답변으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같은 경우에는 상중하로 보자면은 이제 실제 고객들의 질문이나 어떤 실제 패턴을 그룹화해서 대표 질문과 그 대표 질문의 실제 사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아주 최상급, 이상적인 것이고 그 정도는 어렵다. 다만 대표 질문 정도는 우리가 10개 정도 준비했다. 이럴 경우에는 그래도 중급.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하나 있기는 하다. 근데 이제 이런 방향의 질문이고 이런 문서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이 정도가 최소한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뭐 상중하 상관없이 대략적으로 개수로서 말씀드리자면 한 10개 정도 대표 질문이 있을 경우 그래도 진행이 가능한 수준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예. 네. 그러면은 이런 그 데이터가 좀 부족하거나 품질이 조금 낮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역시 실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만은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품질 그 자체를 미리 끌어올리거나 모든 데이터의 품질을 균일하게 맞춘다라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선택하시는 게 네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확보하실 수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AI가 될까 안 될까를 판단은 어떻게 보면 개발사나 전문적인 컨설팅에 네네. 조금 맡기시고 우리 회사 상황은 우리 회사가 알기 때문에 데이터 현황을 집계하시고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확보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와 품질이 뭔지 이제 보신 후, 그 후에 이제 상담동을 거쳐 어떤 데이터의 품질이 모자라니 끌어올리자. 이렇게 우선순위를 세워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도입했을 때 가장 빠르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좀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런 AI 솔루션 도입과 관련해서 좀 비용을 좀 지원해주는 사업은 없는지 약간 좀 궁금하거든요. 음, 네. 도입 시 가장 빠르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사례 관련해서 일단 말씀드리면은 아까 다른 질문에서 답했지만 이제 단기, 장기 목표 설정이 네네. 명확할수록 또 네네. 소기업인 경우 더더욱 명확할수록 네네. 빠른 게 그리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일관적인 어떤 접근이고요. 또 하나 이제 실제적으로 수행할 때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예상치 못한 지연 없이 빠르게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공통점은 데이터 준비가 사전 킥오프 시점에 네. 거의 완료됐거나 딱 명확하게 80% 정도는 완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목표 설정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상담도 받아보시고 준비도 해야 되는 게 있겠지만 데이터 확보, 품질은 차치하고 데이터 확보가 딱 되어 있어서 어디 파일을 모아놨다 아니면 지 파일로 드리겠다. 이렇게 준비가 되셨을 때 가장 빠르고 효율이 높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효율적인 부분들과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네. AI를 통해 좀 직원 업무 투입 시간이 줄어드는 등의 이제 편익이 발생하더라도 조직 성과와는 좀 연결이 되지 않는 누수가 발생하는 케이스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AI로 인해 발생한 편익을 조직 성과와 연결하기 위해서 조금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라는 질문도 한번 주셨거든요. 네네.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질문이 맞는데요. 네, 또 이 업무 투입 시간이 줄어드는 편익이 발생했을 때, 네, 네, 현실적으로는 그 직원의 개인 입장에서 이 편해진 거 있지만, 그 업무가 줄어들더라도 과연 우리가 결제나 혹은 외부의 카운터파트에 뭔가 다시 승인을 받아야 돼서 그냥 대기해야 된다 하면 키보드 타이핑하는 시간이 줄었지 생산성은 안 이어지는 말씀하신 누수가 있을 수 있을 네, 겁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는 뭐 결국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 성과 측정을 잘 하기 위한 목표나 어떤 지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 현업 부서들이 이런 기획이나 이런 지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고 이제 이걸 조정함에 있어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현업 부서의 니즈를 수용하다 보면은 어려운 점이 한두 개 아닐 겁니다. 네, 수십가지 나올 텐데요. 여기서 어쨌든 어렵겠지만 가장 중요한 순서로 크기를 매겨달라 하든 순서를 매겨달라 하든 하고 이렇게 매겨진 것 안에서 당장 기술적으로 대응이 되는 것 그리고 언젠가 앞으로 해결할 것 이렇게 교통 정리를 비즈니스적 중요도에서 기술적 실현 가능성 이 두 가지 티어로 나눠서 정리를 하시면 아마 좀 더 이런 누수가 아닌 명확하고 실제적인 어떤 편익이나 목표 설정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가 AI를 사용하는 서비스와 어, 네.
그 개발 업무, 그러니까 잠시만요. AI를 사용하는 서비스야. 그 서비스 간의 개발 업무의 차이가 조금 궁금하다라고 써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AI 서비스 개발의 차이점은 뭐 AI 모델에 대한 프롬프팅 엔지니어링일까요? 그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사실 제가 질문을 맞게 읽는지 네. 모르겠지만 받아들이기로서는 그 AI 서비스를 단순 사용하는 거는 뭐 그냥 개발하거나 네네. 커스터마이즈를 주도하는 관점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로서 네. 이해했을 땐 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혹은 RAG 파트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AI 모델을 무엇을 쓸지 그리고 이제 파인 튜닝 등을 내가 감안해야 될지 모델 자체에 대한 부분,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RAG 부분 그리고 이런 이 프롬프트와 이런 업무를 연결된 데이터나 업무 시스템 연결 네. 부분 크게 모델, RAG, 그리고 데이터와 시스템 네. 이렇게 3단계로 볼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 모든 3단계를 다 고려해야 되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세 개 중에 두 개만 혹은 두 개도 아닌 하나만 고려해도 되는 프로젝트가 있으니까요. 네네. 요거는 이제 사안별로 컨설팅 통해서 고민을 해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성공 사례라든지 성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이렇게 하면은 약간 무조건 실패할 거다라는 사례도 있을까요? 상황이나? 네, 사실 실사례를 언급드리긴 아무래도 그쵸. 그렇지만은 네. 많이 겪어보면 아쉬운 네. 상황이 없을 순 네. 없어요. 그래서 하나 먼저 떠오르는 것은 네. 이 기획 과정에서 현업 부서가 참여하지 않은 경우, 네, 아, 네. 무조건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실패한다고 보고 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질문이 있더라고요. 네. 개발 인력 투입 없이 별도 인력에서만 진행도 가능한가? 음,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혹시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냥 약간 비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개발자 참여 이런 것들, 개발 인력이 있냐 없냐, AI 전문 인력이 있냐 없냐, 이건 약간 또 결이 다른 네네네. 문제고, 어쨌든 기술로서가 아니라 이제 이해관계자들, 즉 AI를 추진하고 구현하거나 유지보수 IT 팀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걸 쓰실 분들이 결국 이해관계자인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드는 쪽과 활용하는 쪽, 그두 사람, 이 두 측의 의견이 반드시 네네. 조합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게 없이 한쪽만의 의견으로, 가령 산업부서 의견만 있고 이런 IT나 시스템 의견이 없다. 그럴 때도 거의 실패하기 십상이고 반대도 역시 실패하기 되게 확률이 높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이제 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가 AI 전문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AI 전문가가 이제 전무한 조직에서 비용 효율적으로 AI를 패키지 단위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또 있습니다. 네. 이게 아마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고객분들이 어쩌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네. 질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이걸 고려하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인데요. 상황은 다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 AI라는 걸 도입할 때 특정 기술 하나나 특정 솔루션 하나를 도입하거나 구축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대응이 어렵다라는 판단 하에 그러면 이거는 이런 부분으로, 또 요거는 이런 부분으로 조합해서 패키지로 하는 것이 우리 회사에 가장 어떤 맞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질문을 아마 배경으로 가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짧게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은 가능하고 가장 권장드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능하고 AI 전문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리고 현업 부서 전문가나 그럴 때 이제 내부에서 리더십을 갖춘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하는 것이 조직적으로 중요하고 그거는 당연히 회사로서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전문가 유무보단 그런 분들이 이런 패키지한 대형 개념이나 수요를 충분히 내부에서 정리하셔서 전달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 개발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저희 혼자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업체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식혜가 협업하면서 이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는데 이런 저희 같은 개발사뿐만 아니라 이런 수요 기업분들, 한편은 이 기업 고객사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산업에 계셔서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공동으로 도입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도입하시는 입장에서든 제공하시는 입장에서든 이렇게 서로 패키지가 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이 위시캣이라는 플랫폼이 있는 만큼 이 위시캣을 통해서 이런 전략을 시도하시면 가장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조금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위시캣 안에 이제 AI 마켓이라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패키지 단위에 대한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살펴볼 수가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전 질문에 대한 부분들은 먼저 선정해서 진행을 했고요. 지금 실시간 질문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실시간 질문이 굉장히 많이 네. 들어온 상황입니다. 네, 지금 한 30개가 지금 넘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일단은 뭐 모든 분들 답변을 드리면 참 아니, 참, 네, 드려도 좋겠지만, 좋겠지만, 죄송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답변을 드리면 참 좋겠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저희 이제 상담 신청 통해 가지고 말씀 나눌 수 있다라는 점, 이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실시간 질문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조금 어떤 질문이 네. 굉장히 많이 주셔서 네. 바로 훑어보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네. 네,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잠시만요. 지금 제가 잠깐 훑어봤을 때 많이 말씀하시는 게 개발 비용하고 기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되게 다양한 고민을 또 어떻게 보면 기간과 네, 예산으로서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 제가 간단히 지금 선에서 답변드린 경우에는 이제 사실 개발사나 혹은 이제 PPT 내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컨설팅을 활용하시는 것이 먼저고요. 너무 원론적인 네, 답변이라서 그래서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아무리 빨리 한다 할지라도 3개월 정도는 잡으셔야 됩니다. 저희도 되게 빨리 했다라고 말씀드린 게 KT 2개월 사례였는데요. 저희도 아무리 더 빨리 한다는데 그거보다 단축하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구현은 한 달 만에 할 수 있기도 합니다. 더 짧아질 수도 있고 솔루션으로 대응되면 사실 100% 하루만 해도 돼요. 구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서로 기획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빨리 한다 해도 2달 정도, 8주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고 사실은 반대로 그거보다 더 짧게 했다간 역으로 실패의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는 어떤 네, 어떤 트렌드, 어떤 현상, 확률이 있다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기간은 그렇게 최소 8주에서 12주, POC 기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산의 경우는 사실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 다르고, 8주짜리 POC여도 1억이 되는 경우, 어디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경우, 어디든 12주나 뭐 16주가 돼도 비용은 또 뭐 1,000만 원, 1,5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경우, 되게 레인지가 넓기는 한데요. 요거는 정말 참고사항으로서 저희 램코드 기준으로 POC 할 때는 10주 내외를 표준의 기간으로 잡고 3,500만 원 정도 해서 기본 기능에 대응을 하고 여기서 이제 증감이 있다. 대략적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네, 잠시만요. 저는 6번 질문도 한번 답변을 어, 드려보면 좋을 것 6번 같습니다. 질문. 6번 질문이면 챗 GPT 이후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었으나 결국 데이터 유출 때문에 온프라미스에서 딥시크 같은 로컬 모델이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지금 정확한 질문은 아닐 수 있고 네, 의견이시지만 네, 또 이런 방향에 대해 질문하시는 분도 많아서 제가 찍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시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의견입니다. 네. 봤을 때 이 부분 고려는 필요하지만 퍼블릭 클라우드를 그래도 우선 고려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보안성을 챙기느냐를 먼저 충분히 고민하신 후 정말 우리 회사 여건과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불가능하다 판단이 되셨을 때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로컬을 고민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왜냐하면은 구축의 난이도 이런 것들 다 차치하고 대부분의 경우 본인 클라이언트 분이 생각하실 때는 되게 간단한 거라 로컬 모드도 되지 않겠냐 하시는 것들이 실제로는 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대응이 가능한 로컬 모델을 꾸리려면 GPU부터 해서 사실 굉장히 이제 비용과 어떤 장비 도입부터 이제 챌린지가 생기기 때문이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처음 AI를 해보는데 장비부터 샀으면 실패했을 때 이 감당이 정말 쉽지 네,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충분히 POC나 프로토타입 설계를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빠르게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하시고 그 후에 확정이 되시면 이런 모델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가 1번부터 조금 질문 주신 내용들이 제가 이제 그 PT를 하는 과정 중에 들어온 질문들하고 조금 겹치는 내용들이 있어서요. 하나 또 확인을 해보면은 회사 내 계약서 작성이 굉장히 잦은 편인데 자동 작성된다면 못하나 기타 오류의 문제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 기간과 비용이 궁금합니다. 라는 이제 또 질문이 있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무료 상담 신청 넣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분이 상담하셔가지고 조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런 질문도 또 하나 있었어요. 저희가 아까 그 사전 질문 중에도 있었던 내용이지만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데이터를 보안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이제 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우선순위를 두자.
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실제 데이터가 훨씬 더 유의미한 데이터다라고 답변을 주셨던 내용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멀티모달 산출물에 대한 내용들이 써 있는데, 여기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 KT 쪽 사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멀티모달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이제 텍스트나 이미지나 비디오, 음성 등 이제 텍스트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미디어 형태로 이제 출력이 가능하느냐, 혹은 이제 AI가 대응 가능하느냐 이제 질문을 주시고,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 교과서 같은 사례를 네. 주셨는데요. KT 같은 경우에서 좀 기초적이지만 멀티모달의 사례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자세히 기업 등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텍스트로 그린 것 외에 뭐 도면을 그린다든지, 혹은 이제 차트나 어떤 시각화 요소를 직접 그려낸다든지, 혹은 주어진 템플릿에 칸 채우는 것을 넘어 어떤 부분에서는 템플릿을 산출한다든지 해서 좁은 의미의 텍스트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이미지, 비디오, 음성, 문서, 파일 등 다양한 부분으로 산출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일예를 언급하자면 사실 끝이 없을 수 있어서, 네네. 요거 이제 컨설팅 신청을 주시면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만 또 바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아까 KT 쪽 시연하고 이제 사례 말씀드리면서 사용한 엔진이 무엇인지라고 써 있거든요. 네네. 이런 건 혹시 오픈이 가능해요? 사용한 엔진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지칭하시는 게 이제 모델을 말씀하시는 네. 건지, 혹은 정말 RAG 엔진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마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명확하게 모델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애저에서 구동되는 이제 애저 오픈AI 서비스, 그리고 거기에서 모델을 GPT-4 옴니, 4o, 그리고 이제 4 미니 등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제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RAG 등은 저희 CXP라는 솔루션이 UI도 제공하는 플랫폼이긴 하지만 궁극적인 엔진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모델은 그렇고 엔진은 CXP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저희가 이제 성공적인 그리고 빠른 효율을 낼 수 있을 때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질 좋은 데이터 셋을 구축하는 게 이제 비용과 시간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질문이 또 하나 있었어가지고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드리기 전에 만약에 내부 운영팀에서 질 좋은 데이터 셋을 구축한다라고 하시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네. 첨언드리면, 이게 잘못 생각하셔서 혹시 컨설팅 하기 전에 이걸 준비해야 될까 아, 부담을 느끼실 수 있을 것 네네네네. 같아요. 저희 의도는 그게 절대 아니고, 네, 이제 컨설팅 때 이걸 충분히 저희가 도와드리고 고민을 함께 할 수 있으니 지금 먼저 주시면 네네. 저희가 우선순위로 상담드리고 하겠다. 네네. 그리고 이제 다 하기로 해서 착수할 때까지만 준비가 되거나, 적어도 이렇게 준비하겠다는 계획이 확립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그 다음에 유저 피드백 기반 강화 학습을 구현시킬 때 보상을 어떤 기준으로 받을 수 있게 하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되게 이 부분에서 전문성 있으신 분인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유저 피드백 기반 강화 학습에서 피드백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제 보통 좋아요, 싫어요, 내지는 구두로 된 평가 등을 저희가 UI로 받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피드백 주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네, 이번 강화 학습을 바로 활용을 하고요. 네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AI 기반으로 휴리스틱도 활용을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표현드리면, 검색된 결과가 좋아요 받았으면 좀 가산점을 주면 되겠죠.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좋아요가 없을 경우엔 AI가 내가 이번에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검색해 봤는데 이런 결과를 냈긴 했어. 그렇지만 만약에 다음번엔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찾는 게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정을 해서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A 첫 번째 방법에서는 결과가 거의 안 나왔는데 지금까지 네. 다른 데이터베이스 찾으니 뭐 맞는지 몰라도 결과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런 상황에선 틀릴 수도 있지만 결국 이 두 번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어떤 스코어로 활용해서 강화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하자면 사람이 직접 준 피드백과 AI 스스로 판단한 점수까지 두 가지를 합쳐서 보상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어, 좀 전에 또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챗봇에 대한 이야기 말고 이미지나 동영상 AI를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뭐 그런 사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클라이언트 분들 사례다 보니까 오픈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오픈 가능하신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말씀해 주시고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특화된 게 영상 생성 쪽은 네.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된 사례도 있고, 또 저희가 일부 진행하지만 공략이 어려운 거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만 이미지 생성이나 동영상 관련해서는 저희가 먼저 권장드리는 것은 그 자체 생성보다는, 네, 이제 기존의 이미지와 동영상을 결합하는 쪽으로 먼저 많이 시도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이걸 거쳐 완전 생성까지 본다. 일단 지금은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음. 전에 또 KT 사례 관련된 내용이 또 나왔는데요. 문서 보안 권한 등의 제약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 가공, ETL 등 데이터 거버넌스가 사전에 필요하고 이에 따른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네. 조금 나눠서 답을 드리면, 보안 권한 관련해서 제가 조금 사례에서 바로 언급 안 드렸지만 실제 많이 신경 쓰시는 네, 부분이고, 저희 솔루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통은 이제 좀 간단한 구현으로는 AI 챗봇을 접근하거나 대화가 가능한지를 뭐 계정 로그인으로 통제하느냐, 아니면 특정 유저는 특정 챗봇을 볼 수 있냐 없냐, 네, 사람이 챗봇을 볼 수 있냐 없냐 정도의 보안이 아주 기본적인 보안일 거고요. 네, 네, 사실 기업 단계로 가면은 그 정도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챗봇 사용 권한을 넘어 이 챗봇이 특정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지 권한도 세밀하게 제어하고, 또 하나는 챗봇이 사람보다 권한이 더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원급이 볼 수 있는 문서가 몇 개 안 되는데, 우리 챗봇은 하여간 우리 사교를 다 알고 있단 말이죠. 네, 네, 이 경우 데이터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챗봇이 가진 권한 외에도 정말로 이 사용자가 질문한 이 시점에서 이 사용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네, 이걸 다시 체크해서 사용자가 원래 볼 수 있었을 문서들 안에서만 검색하고 답변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결합해서 이제 뒤에 질문 조금 더 넘어가면, 결국 이 데이터 거버넌스 차원에서 저희가 원칙으로 삼는 건, 고객사가 확립하고 이제 이행하고 계시는 거버넌스나 컴플라이언스 정책이 있다면 반드시 AI가 그것을 따라간다라는 것이고, 그게 따라가기 위한 커스터마이즈나 솔루션 기능이나 설계는 안배해 두고 필요한 경우 구축으로 대응한다라는 것이 저희의 답변이고요. 네,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거버넌스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사항을 잘 정리해 주시는 것이 네. 중요하겠네요. 이번에는 S중공업 쪽 사례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S중공업 사례 그 프로젝트 관리 AI 구축의 한 형태를 보고 ERP와 연동된 프로젝트 관리 AI 구축 사례가 또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관심도는 좀 어떤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오픈하기 어려운 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ERP나 혹은 SAP 등과 연결을 해서 하는 부분도 이제 대액이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이제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제 프로덕션 레벨로 올라가는 사례는 아직 많이 수면 위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진행하든 혹은 저희가 동향 파악했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관심도 차원에선 굉장히 높다. 혹은 올해 이 시즌 2월이라는 어떤 제한이나 어떤 발주 시즌을 고려해봤을 때 대부분의 테마가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를 하거나, 적어도 이번 발주는 범위가 여기서 끝나나 다음에 네, 이거 할 거니 설계를 반영해야 된다. 이 네, 정도의 문구는 들어가 있는 편이 많습니다. 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내용 중에 이제 사내 레거시 시스템에 AI를 탑재해서 해당 시스템 내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석하는 기능으로 활용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네, 일단 가능하고요. 네, 이제 시간과 비용의 차원이 따르기는 네, 네,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보통 이 질문을 주실 때 제가 좀 넘겨짚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하나 또 많이 질문 주시는 게, 이 레가시 AI는 클라우드 써도 되겠습니다. AI는 클라우드 써도 되는데, 레가시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다 떠서 덤프를 해서 클라우드로 옮겨야만 하는지, 아니면 레가시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옮겨 놓고 나서 AI를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도 연계해서 많이 주셔서 네, 같이 네, 좀 답변해 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행하는 개발사 입장에서는 그게 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더 효과적이, 효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요. 다만, 이게 어려운 경우에는 내가 시스템에 있는 문서나 DB에 대해서 AI가 데이터를 다 가져오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걸 요청해서 받아보고 필요한 만큼만 클라우드에서 이제 룩업을 한 다음 네, 네. 이제 저장하지 않고 잊고 답변 제공하는 식으로도 활용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좀 엔지니어링의 설계 난이도가 높아지긴 하지만, 이제 아예 옮길 수 없는 데이터가 여러 가지 자료 있으실 경우 대응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다만 요건의 경우에는 일률적인 답변 드리긴 어렵고 반드시 좀 상세한 컨설팅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AI를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데이터 품질인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데이터 수집과 정제 과정을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데이터가 기반이 되어야 네, 된다라는 또 시작점이기 때문에 질문을 네네,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떠나 네네, 일단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만 데이터 수집 정제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네, 네, 글로벌 대기업이라 해도 다 같이 힘듭니다. 더 맥이 빠질 수는 있겠지만 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점 일단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럼 관리에 있어서 어느 게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사람을 많이 투입하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어떤 약속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약속이란 건 기술적 구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데이터 수집과 정제해서 이 데이터, 뭐 그냥 거래처 데이터, 거래처 정보는 우리 거래처가 크게 많이 안 바뀐다. 좀 정적이다. 그러면 뭐 한 달이어도 된다. 한 달까지는 좀 그래도 뭐 2주에 한 번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데이터의 변하는 속도를 한번 기준으로 먼저 접근해서 분류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한 달이냐 2주냐보다는 하루냐, 하루에 뭐 매시 정각에 해도 된다. 이제 자정에 하면 되느냐, 아니면 하루 중에도 1시간 단위로나 실시간이 필요하냐. 그래서 실시간성, 하루성, 그다음에 주 단위, 월 단위, 극단적으로 연 단위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데이터를 구분하시고요. 그렇게 나뉘어진 시간별로 좀 같이 묶이는 데이터끼리 이 수집과 정제 과정을 묶어서 고려하시면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 좀 원론적인 답변이 네, 될 것이고 하나만 더 드리면은 이 관리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내부적으로요. 네, 누가 담당할 것이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담당할 것이냐 이것이 불분명해지는 순간 관리는 안 되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 논의하셔야겠지만 이 아레나를 명확히 나누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모든 질문을 답변 드리면 참 좋았겠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해당 부분들도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질문에 답변 드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 신청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우측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신청을 주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메일로 발송되는 신청 URL 안에 그쪽으로도 상담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희 이제 이번 질문 주신 분들이 이제 20명 이상이신 관계로 저희가 이제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프티콘 같은 경우는 신청 시 작성해 주신 번호로 전달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번 달 안에 발송드릴 예정이니까 이 부분만 조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대표님,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질문 하나 뽑아주신다면 어떤 질문이었어요? 네, 질문들도 많으셨고, 네, 하나하나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 주셔서 네. 선택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중에서 지금 고른다고 하면은 이 질문, AI 전문가가 이 아, 네. 전무한 조직에서 비용 효율적으로 AI 패키지 단위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하셨다 하신 이 질문자분이 가장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별 질문도 각각도 되게 중요했지만 여기 있는 웨비나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그냥 공통적으로 고민하실 수 있고 네. 또 이제 감안하셔야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질문 주셔서 요거를 최고의 질문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의 질문이 AI 전문가가 전무한 조직에서 비용 효율적으로 AI를 패키지 단위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에 대한 질문이었다라고 하니 제가 그분께서는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10만 원 신세계 상품권 전달드리는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성함은 백땡민 네, 고객님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웨비나를 통해 이제 AI 도입과 그리고 도입 사례와 실무 적용 과정을 이제 상세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AI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고 실제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저희 이제 랭코드 김민준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요. 대표님 혹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되게 바쁘신 업무 와중에도 또 이렇게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신 분들 무척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그만큼 AI 도입에 대해서 고민도 많으시고 또 어떻게 풀어낼지 실마리를 찾는 노력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들 되게 많이 다루기도 했지만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AI 도입 업무 적용이 이제 어떤 하나의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긴 단계와 장기적인 계획과 안배가 필요한 여정이라는 점을 꼭 이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이제 어떤 AI 이런 것들을 같이 수행하는 파트너사로서 하나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진심으로 이제 AI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술이 이 어떤 고객사나 기업의 비즈니스와 만나서 정말로 업무에 적용되었을 때만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질문 주신 사항들 포함해서 또 이런 문의를 받고 또 이렇게 저희도 저희 기술이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배우는 것이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 오늘 또 그 부분도 많이 배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 기술과 이런 AI 기술을 가진 쪽, AI 기술 활용하는 쪽이 사실은 거리가 굉장히 멀고 또 이런 웨비나가 있어 또 한번 이런 장이 생겼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시케와 협업하면서 이런 이 어떤 도입하시는 쪽의 니즈와 어떤 필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까지 잘 조율을 해주시고 저희는 저희대로 저희의 어떤 어려움이나 상황이 있으면 또 중간에서 잘 풀어내시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제 앞으로 AI는 긴 여정이고 파트너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위시캣이 서로 만나서 의견을 교류하고 또 협업하는 플랫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웨비나가 그런 플랫폼으로서 자리 잡는 데 시작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유익한 말씀 나누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웨비나 신청자분들을 위한 무료 AI 도입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채팅창에 있는 링크 혹은 지금 PPT에 보여주는 QR코드, 그리고 웨비나가 끝난 이후 전달드리는 메일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니까요. 혹시나 AI 도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는 더 좋은 기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